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통신 15번 프린트인데 다중접근이라는 거예요. 다중접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이 통신에서도 우리가 지금 OSI 7계층, 그 중에서 데이터 링크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데이터 링크층은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보면, 첫 번째가 오류 제어, 두 번째가 흐름 제어, 마지막이 다중접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한번 줄여봐도 한 3시간 아니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그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수업 내용은 거기에서 왔다 갔다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울 내용이 다중접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중접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배웠던 개념 중에서 물리적 접속 형태라고 배웠던 거, 물리계층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개의 컴퓨터가 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통신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접속 형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얘네들이 전용 회선으로 돼 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점대점 연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선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다중점 연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말한 이 점대점에서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는 흐름 제어랑 오류 제어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되지만, 여기 두 번째 다중점에서는 이 두 가지만 해서 보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다중 접근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쉽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C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F가 D로 데이터를 똑같이 보내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도 D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하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두 개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두 개의 데이터가 부딪히면, 데이터를 우리가 물리계층에서 들었다시피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전기 신호란 말이야. 전기 신호가 다른 신호랑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기 신호가 망가져 버리겠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를 한번 정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다중접근이고요. 그래서 다중접근이란 다수의 사람이 같이 쓰는 회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이 링크를 공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의미, 송신자, 수신자가 다중점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다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지국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가 서로 방해받지 않으며 전송 매체 링크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중연결, 우리가 다중접속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같이 서로가 겹친 상황이 됐으면 네가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방법들 중에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뭐냐면 제어 접근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 제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제어한다는 뜻에서 제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말지를 너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 너 보낼 거면 너 나하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지구, 여러 개의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언제 보낼지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제어 접근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제어 접근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예약.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예약을 하고 보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폴링이라는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폴링 셀렉트라고 부르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누가 데이터를 보낼지 한 명씩 골라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자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로는 토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걸 마치 마이크처럼 토큰을 쥐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자라고 하는 건데요.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약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약 접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지나가고 있는 기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차가 이렇게 칙칙폭폭하고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앞쪽에 기차 승객이 앉고요. 뒤쪽에 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 승객이 앉고 뒤쪽에 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A, B, C, D, E, F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데이터가 쭉 지나가면서 혹시 짐 실을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요! 라고 하면 A도 여기에 싣고 A가 짐도 싣고 B도 앞에 앉고 B의 데이터도 뒤에 가고 C도 안에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실을 필요 없으면 난 넘어가요 라고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예약 접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예약 접근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어요 라는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내가 예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누구가 참여하는 참여 구성원 명수만큼의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 틈새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약자 명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은 총 100명입니다. 100명의 회원이 있고 각각의 회원 번호가 다 있는 거야. 1번부터 100번까지. 그리고 내가 오늘 왔다 하면 52번 손님 오셨습니다. 52번 손님 앉고 그 다음 뒤에 52번 손님의 짐이 들어가고 그 다음 60번 손님 오면 60번 손님 앉고 뒤에 짐이 들어가고 80번 손님 오면 80번 손님 앉고 뒤에 짐이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예약 접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게 기차야. 기차. 무슨 기차?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차예요. 기차가 쭉 출발해요. 데이터에 출발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기차에는 탑승객은 총 몇 명이 될 수 있냐? 5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총 5명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다중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5명이서 제일 처음에는 1번이랑 3번이랑 4번이 데이터를 보내고 싶대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이 우리가 각각이 자리에 앉고 뒤쪽에 짐을 싣고 자리에 앉고 짐을 싣고 자리에 앉고 짐을 실어보겠다고. 그래서 먼저 자리에 한번 앉고 뒤쪽으로 짐 싣고 자리에 앉고 짐 싣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야기한 예약 접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쭉 실으면 되잖아. 해서 만약에 승객이 많으면은 기차는 길어질 거고요. 만약에 승객이 적으면 기차는 짧아질 거예요. 어쩌면 기차에 아무도 안 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차가 계속 지나가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어 접근부터 필기할게요. 제어 접근. 지국들이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서로 상의. 누가 보낼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보고 말하고요. 그 중에 예약 접근은 예약 접근은 첫 번째, 지국은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 무조건 예약부터 합니다. 우리는 예약 손님만 받아요. 예약을 해야 돼요. 단지 예약 손님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회원제로 진행이 됩니다. N개의 지국이 있다면 예약 프레임은 정확하게 N개의 예약 틈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약 틈새라고 말하기 힘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회원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회원들은 회원 번호가 있고 그 회원 번호로 접속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국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려고 하면은 먼저 틈새 예약 뺨 하고 그 다음에 쭉 길게 이어진 기차에 내 거 순서에 맞게 데이터를 뒤에 실어주고 그 다음 데이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통 말해주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데이터 접근 방법이 첫 번째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폴 셀렉트 방법, 폴링 접근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폴링 접근이라는 방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전체 연결된 지국, 그러니까 전체 연결된 컴퓨터가 하나의 대장 컴퓨터에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조금 컴퓨터 성능이 좀 안 좋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컴퓨터 성능이 좀 많이 좋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비싼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성형처럼 이렇게 가운데 대장 컴퓨터, 옆에는 똘바니 컴퓨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누가 물어보냐면은 가운데 있는 대장이 물어보는 거야. 대장이 먼저 물어보는 거지. 대장이 데이터 보내고 싶은 사람하고 다 물어봐. 데이터 보내고 싶은 사람 너한테 너 데이터 보내고 싶어? 데이터 보내고 싶어? 데이터 보내고 싶어?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보내기 싫으면 아니요. 데이터 보내고 싶으면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풀. 제일 먼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풀 데이터 보낼래?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B에 가서 데이터 보낼래? 여기요. 오케이 받았어 라고 말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먼저 가운데로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대로 해보면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는 보낼래? 아니요. 근데 B는 보내겠어요. B는 보낼래? 네 보낼게요 해서 B의 데이터가 가운데 오는 거지. 근데 이 B의 데이터를 자세히 봤더니 누구한테 전송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D한테 전송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D한테 보내야 되잖아. 그럼 D한테 보낼 때는 무슨 말 해줘야 될까? D, 야 나 데이터 보낼 건데 너 받을 준비 됐니? 라는 걸 물어보겠다는 거지. 그럼 저 준비 됐는데요? 그럼 데이터 받아라 해서 D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면 폴링 접근이라고 불러요. 이 폴링 접근 조금 그냥 생각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주냐. 제일 먼저 내가 대장이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는 거야. A한테 데이터 보낼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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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낼래? 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데이터 보낼게?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쭉 보낼 거 아니야. 얘가 데이터를 쭉 보낸다고. 이 파란색 데이터가 그러면 가운데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로 전달된 데이터를 이 가운데에 있는 전체 컴퓨터가 보고 있는 거야. 대장 컴퓨터. 이걸 봤더니 데이터가 C로 넘어가야 되는군. 이라는 거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C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지. C한테 야 너 데이터 받아야 돼. 너 준비됐어? 아 저 잠깐 일하고 있는데 저 조금만 이따 주세요. 데이터 준비됐어? 네 저 준비됐어요. 저 데이터 보내주세요. 데이터 받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게 이 두 번째. 데이터 보낼 거야. 오케이 보내세요. 데이터 간다.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마치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교실 수업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질문 있는 사람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1분단에서 질문 있는 사람 없어? 2분단은 없어? 3분단은 없어? 라고 해서 가운데 진행자 선생님이 있는 거지. 선생님에서 한 명 한 명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가지고 질문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그래 이야기해봐. 선생님 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B가 답변해야 되겠네. 자 B 너 답변 준비됐니? 그래 B 한번 데이터 한번 답변해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폴링 접근은 마치 가운데 선생님 같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제해 주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까먹고 필기할 내용을 말 안 했네요.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폴링 접근, 지국 중 하나가 주국이 되고, 주국이라는 건 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종국이 되어서 접속하는 접속 형태를 뜻합니다. 주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내가 보낼 링크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요. 우리가 지국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얘가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국이 모든 걸 다 제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일단 어디로 먼저 모일까? 주국으로 데이터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국이 링크를 제어하고 종국을 하는 모든 데이터는 주국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국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폴링이라는 방법을 첫 번째로. 폴링이라는 건 무엇을 뜻한다? 일단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 모두 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낼 데이터에서라는 건 모두 다 물어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주국이 종국에게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물어볼 때. 그리고 물어볼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지? 야 너한테 데이터 보낸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지. 이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선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국이 종국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폴링이라고 말하는 거는 주국, 즉
가운데 있는 아이가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는 가운데 있는 애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보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종국은 예정된 전송을 위해서 주국은 종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거 이야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일단은 전체 개념부터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다중 접근이라는 거예요. 다중 접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지국, 여러 개의 컴퓨터가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서로가 공유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충돌이 일어나서 아무도 못 쓰는 구조라는 거지. 그럴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예약이라는 방법을 써본 거예요. 예약이라는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기차에서 제일 먼저 기차가 멈추고 나면은 내가 거기 기차에 탑승하고 짐을 싣고 또 그 다음 가다가 또 탑승하기 싫으면 가세요 라고 말하고 또 탑승하고 싶으면 내가 올라가고 짐을 싣고 라고 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예약 방법이라 불렀고요. 두 번째, 폴링 접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가운데 한 명이 서가지고 한 명 물어보는 거야. 데이터 보낼래? 보낼래? 네. 그래, 데이터 줘. 네가 받아야 돼. 너 준비됐니? 자, 데이터 한번 받아라. 뿅 하고 보내는 방법.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폴링 접근이라 불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어 접근의 마지막 하나, 토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방식으로 우리가 채널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